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발 리스크로 꼽히던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사표를 전격 수리했습니다. 들끓는 여당 측 요구에 한 발 양보한 건데 의정 갈등에서도 유연성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새로 선출된 의사협회장이 총선에서 낙선 운동을 펼치겠다며 정치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진료 축소에 나선 의대 교수들은 다음 주부터 외래 진료를 최소화하기로 해 의료 공백 사태가 더 악화할 걸로 보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돌입 후 첫 주말에 맞아 여야 지도부가 수도권에서 유세 대결을 펼칩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경기와 인천, 서울을 넘나들며 2조 심판론을 역설하고 이재명 대표는 격전지인 서울 한강벨트를 가로지르며 정권 심판을 호소할 방침입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가운데 GTX-A 노선의 수서 동탄 구간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승용차로 45분, 버스로 75분 걸리던 이동 시간이 20분으로 대폭 단축됐습니다. 주말인 오늘은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황사의 영향으로 계속해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경북은 농도가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조차 이른바 용산발 리스크로 꼽던 이종섭 대사의 사표를 전격 수리했습니다. 들끓는 요구에 한 발 양보한 건데 여당에서는 의정 간 갈등에도 유연성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주 호주 대사의 사표를 수리한 건 강경했던 그동안의 입장을 180도 바꾼 전격적인 결단입니다. 대통령실은 해병대 최상병 사건으로 고발된 이 대사에 대해 군경찰에 수사권이 없는 만큼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되기 어렵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선거 공작이라고 그동안 단호하게 맞서왔습니다. 하지만 총선이 급한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필두로 악재를 차단해야 한다, 사퇴 결단이 필요하다는 물민 요구가 거듭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종섭 대사가 스스로 물러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는 그림으로 사태를 매듭 지은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나름 민심에 화답한 건데 여당에선 길어지는 의정 갈등에도 이런 유연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도부인 장동혁 사무총장은 의제 제한 없이 건설적 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고 유승민 전 의원은 숫자 집착은 오기다, 일주일 안에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숫자 2,000명을 고집하지 말자는 게 핵심입니다. 궁극적으로는 2,000명을 가더라도 그 2,000명 도달하는 걸 조금 미룰 수도 있고 점진적으로 할 수도 있고 유연성을 보이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실은 2,000명은 절대 못 바꾼다는 입장인데 만에 하나 이를 의제로 다룬다고 해도 의료계에서 대표성을 가진 집단, 나아가 구속력 있게 집행할 수 있는 대화 주체가 없다고 답답함을 호소했습니다. 동시에 의사 증언과 의료 개혁은 한일 관계 정상화나 노조 회계 투명화, 건설 현장 폭력 혁파 등 그동안 윤 대통령이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오직 국민을 위해 결단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의료계에서 확실한 대화 창구를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적 피로감을 고려해 총선 전에 어떤 식으로든 결단을 할 거라는 전망도 무르익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임현택 당선인이 의사들을 매도하는 정치인에 대해 낙선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임 당선인은 진료 현장에서 만나는 환자들에게 적극 설명을 드리는 방식으로 낙선 운동을 할 것이며 어떤 후보에 대해서는 뽑아야 한다고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조건 없는 대화에 나서라는 정부의 요구에 대해서는 일고에 논평할 가치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당사자는 국민이라며 국민 다수가 원하는 의료개혁을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의료개혁은 의사직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과학적 추계에 기반하고 130회가 넘는 의견 수렴을 거친 정책적 결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 번복할 수 없다면서 특정 직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켜온 악습을 끊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못박았습니다. 정부가 전공의를 위한 근무 환경 개선책을 계속 발표하는데도 복귀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번 주부터 주 52시간으로 진료 축소에 나선 의대 교수들이 다음 주부터는 아예 외래 진료를 최소화하기로 해서 환자들의 불편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대한 면허 정지 처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유연한 처리를 지시한 뒤 일단 미뤄졌습니다. 이후 정부는 근무 시간 단축 등 전공의가 요구했던 근무 환경 개선책을 잇따라 제시했습니다. 올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 단축 시범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각 병원에서 추가 인력을 투입하고 전공의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여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러나 전공의들은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화 조건으로 내건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에 이어 진료 축소에 들어갑니다. 한 달이 훌쩍 넘게 전공의의 빈자리를 교수들이 채워오면서 누적된 피로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란 겁니다. 이번 주부터 주 52시간으로 진료를 축소한 의대 교수들이 다음 주부터는 아예 외래 진료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전공의 이탈 이후 크게 줄어든 외래 진료와 수술이 더욱 줄어들 전망입니다. 당직을 일주일에 3번 서시고 그 뒷날 바로 외래 진료를 하는 경우도 현재는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입원이나 중환자 그리고 응급환자 진료에 최우선적으로 역량을 쏟아부어야 되기 때문에 항암 치료 등 주기적으로 병원을 가야 하는 환자들은 적기를 놓칠까 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희귀질환 환자들은 특히 서울 빅5 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라는 것은 조속한 대화와 해결을 하셔서 의료 공백 사태 장기화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면서 환자들의 불편과 불안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첫 주말인 오늘 사흘 연속 수도권 지원 유세를 이어갑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오전 경기 부천을 찾은 뒤 인천으로 넘어가 부평, 미추홀구, 연수구, 중구 등을 돌며 지지를 호소하고 저녁에는 경기 김포를 거쳐 서울 강서, 양천 구로를 방문합니다. 한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한 심판론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첫 주말인 오늘 서울 주요 격전지로 꼽히는 한강벨트 지역을 가로지르는 강행군 유세에 나섭니다. 이 대표는 오늘 오전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를 시작으로 송파 3개 지역에서 시민들을 만난 뒤 강동 갑과 광진을 지역구를 찾습니다. 이후에는 중성동일과 용산, 영동포 5를 거쳐 서대문 갑까지 하루에만 10개 지역구를 방문해서 후보들과 지지 유세를 펼칩니다. 총선을 10여일 앞두고 여야는 의석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핵심 승부처 이른바 반도체 벨트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이 잇따라 반도체 지원 공약을 내놓은 데 이어 제3지대 정당도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경기 남부의 반도체 벨트는 서울의 한강 벨트, PK의 낙동강 벨트와 함께 총선 3대 격전지로 꼽힙니다. 반도체 대기업과 생산시설이 밀집한 수원, 화성, 용인, 평택 등을 아우르는 지역입니다. 최근 인구가 증가하면서 기존 14개였던 지역구는 16개로 늘었습니다. 영향권인 성남, 오산, 이천까지 포함하면 모두 23석으로 경기도 전체의 40%에 육박하는 의석이 몰려 있습니다. 4년 전 총선에선 반도체 벨트 14석 가운데 12석을 민주당이 휩쓸었습니다. 서륙을 벼르는 국민의힘이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부각하며 반도체 지원 특별법 카드로 표심 공략에 나선 이유입니다. 수원에 온 것이 지금 4번째입니다. 반도체 벨트에서 반드시 승리해서 대한민국의 반도체 불기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결기를 보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수성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역시 반도체 메가시티 구상과 규제 개혁 그리고 세제 지원 공약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세계 최고의 반도체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가겠습니다. 과감한 규제 개혁, 또 세제 지원 등을 핵심으로 하는 거대 양당은 지역 맞춤형 인재까지 배치했는데 제3지대 정당도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공장이 있는 경기 화성을이 대표적인데 민주당에선 현대자동차 사장을 지낸 공영훈 후보가, 국민의힘에선 삼성 반도체 연구원 출신 한정민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여기에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까지 도전장을 내면서 3자 구도가 형성된 겁니다. 화성 지역의 산업 발전과 역사를 같이 했다. 앞으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더 발전시킬 자신이 있다. 반도체 특성화고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전반적인 교육 인프라를 높여서 오히려 반도체 관련 인재가 되고 싶으면 화성으로 유학을 오는. 동탄 신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10년간 경쟁이 없는 정치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이슈들이 중앙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3파전이 예고된 건 경기 화성정과 용인갑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성정에선 민주당 전용기, 국민의힘 유경준, 개혁신당 이원욱 후보가, 용인갑에선 민주당 이상식, 국민의힘 이원모, 개혁신당 양양자 후보가 맞붙습니다. 30, 40대가 대거 유입된 반도체 벨트는 정치 현안에 민감한 부동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곳으로 분류됩니다. 그만큼 표심을 잡기 위한 여야 후보들의 발걸음은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총선 관심 지역을 소개해드리는 민심 2024 격전지를 가다 이번엔 낙동강 벨트의 요충지 부산 북구갑으로 가보겠습니다. 여야 모두 험지로 꼽는 곳인데요. 지역구 현역 의원인 민주당 전재수 후보를 상대로 부산시장까지 지낸 국민의힘 중진 서병수 의원이 도전장을 내 격전을 예고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부산 북서쪽에서 낙동강을 끼고 있는 북구갑 지역. 구포시장과 구포역을 중심으로 교통과 상권이 오래전부터 발달했고 도시개발이 진행되면서 도시철도 2개 노선이 더해져 부산 도심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부산 북구갑은 낙동강 벨트의 최대 격전지로 꼽힙니다. 보수 민심이 강한 부산이지만 진보 성향 후보도 여러 차례 선택해 여야 모두 양보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최근 4차례 총선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번씩 승패를 주고받아 특정 정당의 텃밭이라는 인식은 옅은 상태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지역구 현역인 전재수 의원이 3선에 도전합니다. 북구 토박이이자 일꾼 이미지를 강조하며 지역을 한 단계 도약시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낙동강변 공원을 더 발전시켜 연간 1,000만 명이 찾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각오입니다. 얼마 전에는 공약 이행 평가에서 98% 공약 이행률 평가를 받았습니다. 부산에서 1등을 했습니다. 전재수는 말을 하면 말을 지키는 사람, 공약을 하면 공약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의 요청으로 지역구를 옮긴 서병수 의원이 험지 탈환에 나섰습니다. 국회의원만 5차례, 여기에 부산시장까지 지낸 경륜을 강조하며 북구 발전을 이끌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구포역에 정차하는 KTX 전용 구간을 신설하고 가덕도 신공항까지 연결해 부산 교통의 요충지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부산시장을 했고 5선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과 지식을 다 쏟아부어서 북구 발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이번 선거부터는 일부 동이 다른 지역구로 분리돼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야 모두 험지로 꼽는 지역에서 성사된 현역 맞대결. 실력 있는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후보들의 공약과 추진력에 대해 유권자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차상입니다. 부활절을 하루 앞둔 오늘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부활절 행사가 열리며 곳곳에서 차량 통행이 통제됩니다.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은 오늘 오후 3시부터 광화문과 서울광장 일대에서 15,000여 명이 참가하는 부활절 퍼레이드를 진행합니다. 이 때문에 오늘 새벽 0시부터 밤 11시까지 광화문 앞 세종대로가 전면 통제되고 효자로와 세문알로, 사직로 등 일대 도로들이 부분적으로 통제됩니다. 이 밖에 소공로와 무교로, 주한 미국대사관 부근 도로 등이 오후 1시부터 일부 통제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해당 구간 버스도 임시 우회하는 만큼 서울시 교통정보 시스템 누리집에서 자세한 교통정보를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강원도 원주시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문막나들목 인근에서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이 전복됐고 운전자인 우즈베키스탄 국적 남성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고속도로 CCTV 영상 등을 통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서울 목동에 있는 3층짜리 건물 2층 노래방에서 불이 났습니다. 노래방이 영업 전이라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에 있던 1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불은 1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NS 조건 만남을 통해 초등학생과 성관계를 한 나쁜 어른들이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 공탁을 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는 모두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피해자 부모가 엄벌을 촉구하는 가운데 검찰 역시 중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어떨까요? 지환 기자입니다. 재판 직전 여성단체가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성착취 사건을 제대로 판단해달라고 촉구합니다. 사건은 재작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학생과 직장인, 공무원 등이 포함된 성인 남성 6명이 SNS를 통해 만난 초등학생 2명과 성관계를 했습니다. 용돈이나 게임기를 대가로 주겠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수법. 아이가 고가의 물건을 지닌 걸 본 피해자 부모가 사실 파악 후 경찰에 신고했고 피고인들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성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형법상 3년 이상 유기징역이 가능한데 1심 재판에서 검찰은 범행 정도에 따라 이들에게 최소 징역 3년부터 최대 20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집행유예와 벌금형만 선고받은 채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1명과는 합의했고 형사 공탁을 걸었으며 범행 당시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한 건 아니라는 게 당시 재판부 판단. 이어진 항소심엔 피해자 부모와 여성단체가 낸 엄벌 탄원 그리고 피고인들의 반성문이 수십 차례 재판부에 전달됐습니다. 피고인 6명은 사죄와 함께 직장에서 파면됐고 공탁금 마련을 위해 일용직일을 전전한다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검찰은 1심 중형 구형을 똑같이 유지했습니다. 공판 검사는 단순 성범죄가 아니라 아동에 대한 인권 침해로 봐달라며 13세 미만 아이들만큼은 어떤 경우라도 보호하자는 게 법을 만든 취지라고 강조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 역시 피고인들이 피해자 측에 아무 용서도 구하지 않은 채 오로지 재판부를 향해서만 반성하고 공탁했다며 가명을 대가로 내는 공탁금은 유전무죄와 다를 바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형사공탁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법원에 돈을 맡겨 피해자가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금전 배상을 하고 형량을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특히 피해자 동의 없이도 가능한 데다 관련법 개정으로 이제는 사건 번호만 기재하면 됩니다.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를 원치 않는데도 일방적인 공탁 이후 감형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재판부에 따라 양형이 크게 엇갈린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5월 1일 열릴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더욱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가운데 처음으로 개통하는 GTX-A 수서 동탄 사이 34.9km 구간 운행이 오늘 동탄역에서 오전 5시 반부터 시작됐습니다. 수서발 운행은 다음 날 새벽 1시쯤 마지막 열차가 각 역에 도착하는 것으로 종료됩니다. GTX-A 열차는 오전 6시 반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4시 반부터 저녁 7시까지 출퇴근 시간대에는 평균 17분 간격으로 운행합니다. 개통 첫날인 오늘은 우선 수서에서 동탄까지 구간 4개 역 가운데 수서역, 성남역, 동탄역에 정차합니다.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이커머스가 한국 시장을 공략하며 소비자 불만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관련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최근 물건을 사는데 국경이 없어지며 소비자 불만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국제거래 상담 건수는 1년 사이 16.9% 증가했는데 특히 해외 직구 상담이 60%가 넘습니다. 그중에서도 물품 직접 거래 상담이 136% 급증하고 알리 상담 건수는 3배가 늘었습니다. 소비자는 반품을 했다고 하는데 알리 측에서는 반품이 확인되지 않는다 해서 반품이 지연되거나 거절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요. 사업자는 배송을 완료했다고 하는데 소비자는 실제 배송을 받지 못했다든지 그런 환불 문제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알리와 테무, 쉬인 등 중국 이커머스는 이용자가 1,500만 명이 넘고 거래 금액도 커지며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좀 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는 선에서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카드 정보를 넣지 않는다든지 이런 정도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완벽하게 어쨌든 통제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내놓은 개인정보 활용 범위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프로필 사진과 계정 환경 설정에 대한 정보까지 수집하고 한국인이 아닐 때는 여권 번호까지 수집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게다가 서버가 모두 해외에 있다 보니 개인정보가 어떻게 이용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내가 그 PC를 어느 종류를 사용하고 있고 그 머무르는 시간이 몇 분이고 몇 초이고 어떤 그 개인정보의 어떤 영혼까지도 탈탈 털리는 그런 범위까지도 정보가 수집되고 유출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알리, 테무 모두 해외 법인이어서 분쟁이 생길 경우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대리인 지정 의무화 대책을 내놨지만 대리인이 어디까지 책임질지 막연한 상황에서 실효성에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동일하게 국내 사업자들이 취하는 거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워킹이 될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우려가 있는 거는 뭐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는 사이 중국 이커머스는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습니다. 알리는 이용자 800만 명을 만드는데 5년 이상 걸렸지만 테무는 580만 명까지 단 7개월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점검단을 구성하고 올해 안에 소비자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뒷북 대응이 될 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각 29일 발표된 물가 지표에 대해 우리의 기대치에 상당히 부합한다면서도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앞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지불하는 가격을 측정하는 지표인 2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 가격 지수가 지난해 2월보다 2.8%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월에 지난해 같은 기간 근원 PCE 가격지수 상승률 2.9%보다 0.1%포인트 낮아진 겁니다. 파월 의장은 1월보다 낮지만 지난해 하반기에 긍정적 수치만큼 낮지는 않다면서 하지만 우리가 보고 싶어하는 수준에 확실히 더 가깝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려면 물가가 목표치인 2%를 향해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는 확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그런 확신을 가지려면 작년에 있었던 것과 같은 긍정적인 물가 지표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범들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로 탈출하려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테러범들은 범행을 저지른 뒤 약속한 보상을 받으러 키이우로 가기 위해 차를 타고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향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위는 가명을 쓴 남성이 텔레그램 음성 메시지를 통해 테러범들을 조종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테러를 저지르기 위해 우크라이나에서 거액의 돈과 암호화폐를 받았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 공연장 테러와 관련해 체포된 12명 가운데 지금까지 9명이 구금됐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가자 지구에서 전체 학교의 3분의 2가 파괴되거나 부서져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전쟁이 일어난 뒤 가자 지구 학교의 68%가 기능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전체 학교의 38%는 전면 재건이 필요할 정도로 파괴됐고 30%는 복구가 필요할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은 이스라엘군이 학교 건물을 군사작전에 이용하고 있다며 학교가 구금이나 신문시설, 군사기지 등의 용도로 쓰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지속적인 공조 방침을 확인했습니다. 한미 정부는 지난 27일에서 28일 미국 워싱턴에서 제6차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 회의를 열고 최근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동향과 효과적인 차단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에는 이준일 외교부 북핵 외교기획단장과 린 드베보이스 국무부 대북 특별부대표를 비롯해 양국의 당국자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양측은 불법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북한의 사악한 사이버 행위 차단에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대북 감시 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한 우리 군의 두 번째 군사 정찰 위성 발사가 다음 달 초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군은 초소형 위성까지 합쳐 수십 기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북한도 추가 위성 발사 움직임이 포착돼 우리 군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초 우리 군의 첫 군사정찰 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됐습니다. 최근 평양 중심부를 촬영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는 6월 이후부터는 정식 임무 수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2호기는 다음 달 초 미국 플로리다 공군기지에서 발사됩니다. 전자광학, 적외선 촬영 장비인 EOIR을 탑재한 1호기와는 달리 2호기부터는 고성능 영상 레이더 SA가 탑재됩니다. 구름 낀 날씨 등의 영향을 받는 1호기와는 달리 전천후 관측이 가능합니다. 미 업체와 필요한 사안을 좀 최종적으로 협의 중에 있고 제가 알기로는 4월 초에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명확하게 날짜가 결정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방부는 내년까지 이 같은 중대형 정찰 위성 5기를 확보할 예정인데 여기에 더해 2030년까지 소형과 초소형 등 수십여 기도 쏘아 올릴 예정입니다. 2시간 단위로 감시하는 중대형 정찰 위성의 공백을 메워 한반도 재방문 주기를 30분 이내로 단축한다는 구상입니다. 사이어 위성 5기로는 한반도 방문 주기가 길기 때문에 북한을 밀착 감시하기에는 제한이 됩니다. 소형 및 초소형 정찰 위성을 50기 이상 궤도에 올려 재방문 주기를 단축함으로써 북한을 CCTV 보듯 감시할 수 있습니다. 소형 정찰 위성은 우리나라에서 발사될 예정인데 지난해 12월 우리 업체가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소형 지구 관측 위성의 첫 시험 발사에 성공하는 등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추가 위성 발사 움직임도 포착됐습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위성 사진에서 서해 위성 발사장 발사대 진입로와 발사대에서 방수포로 보이는 푸른 물체가 식별됐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해 정찰 위성 3기를 추가로 발사하겠다고 밝혔는데 발사 과정에서 지난해 푸틴 대통령이 약속한 위성 기술 이전 여부가 드러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최근 서북도서 지역에서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우리 서해 영공을 지키는 공군 부대 역할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 부대에는 VR 기술을 활용한 정비훈련센터도 공군 최초로 도입되며 최첨단 기술이 반영된 장비들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최민기 기자가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우리 군의 주력 전투기 KF-16이 영공을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충남 서산에 있는 제20 전투비행단은 서북도서 수호의 최일선 부대로서 백령도까지 11분, 서해 지역 우리 방공식별구역 카디지까지 13분이면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종사들은 낮이든 밤이든 출격 명령을 기다리며 비상대기 체계를 유지합니다. 전투기 탑승부터 출격 준비까지 모든 절차는 8분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곳 20전비는 KF-16 전투기 80여 대를 보유한 동부가 최대 규모의 비행단으로 최첨단 장비가 가장 먼저 도입되는 공군의 테스트 베드기도 합니다. KF-16을 직접 조종해 가상으로 실제 임무 수행을 해볼 수 있는 시뮬레이터입니다. 제가 직접 탑승해 보겠습니다. 이 시뮬레이터를 활용하면 실제 조종석과 동일한 환경에서 장비를 조작해 볼 수 있고 가상의 적기에 미사일을 쏘고 작전 지역을 탐색하는 등 임무 수행을 위한 최적의 시험 비행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최근 복잡한 항공 정비를 VR 시뮬레이터로 체험해 볼 수 있는 훈련센터가 첫 선을 보였습니다. VR 고글을 쓰면 지시사항이 뜨고 이에 맞춰 마음껏 부품을 뜯어보고 정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정비하는 것과 같은 몰입감이 있었고 마치 게임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 훈련이 재미있었습니다. 이 같은 VR 정비 훈련센터가 운영되는 건 공군 최초로 정비를 위해 엔진을 불필요하게 가동할 필요도 없고 실 상황에서 잘 발생하지 않는 작업을 언제든 해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환경과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정비훈련 분야를 한 단계 성장시킬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 서북도서에서의 북한 도발 우려가 커지고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카디지에 무단 진입하는 사례도 잇따르면서 서해 영공을 지키는 20전비의 대비태세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은 서북도서 영공방위 최일선의 창급 부대로서 완벽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필승! 공군은 이처럼 24시간 비상대기 체제로 우리 서해 영공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젊은이들이 결혼식을 준비하는 데는 아무래도 비용 부담이 큽니다. 특히 요즘처럼 물가가 치솟을 때는 더욱 그런데요. 영국에서도 예비 신부들이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스스로 결혼을 준비하는 DIY 웨딩에 눈길을 돌리고 있다고 합니다. 류재용 기자입니다. 누구나 고가의 우아하고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화려한 꽃장식으로 꾸며진 식장에 들어서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누구에게나 이를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So maybe actually now the impact of the cost of living crisis is that couples need to take a lot more effort to get that outcome rather than before they could just pay for it. 이제 상당수 영국의 젊은 예비 부부들은 청첩장에서 꽃장식, 손님 음식, 케이크, 여행 일정 등까지 업체에 맡기지 않고 스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I think I really like the idea of DIY weddings. I think it really gives, like the bride and the groom and everyone involved a bit more opportunity to customize things rather than how and when they come. 발품을 팔아 스스로 준비하면 그만큼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꽃장식의 경우 75%나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We can be like here for flowers. We'll send everyone the things, give them the good enough instructions, and they can do it themselves. 지금 추세라면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것이라는 생각에 2년 뒤에 할 결혼식의 용품 계약을 현재 가격에 미리 하는 예비 신부도 있습니다. Absolutely, I'm planning to DIY stuff. A lot of the signs, I invested in one of those Cricut machines that cut and draw and do all that magical stuff. 같은 흐름으로 소셜미디어에서는 비용이 적게 드는 70년대풍의 빈티지 웨딩 추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이제 웨딩 업체들도 잇따라 DIY 웨딩 상품들을 선보이며 고물가 속에 비용을 아끼면서도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려는 예비 커플들을 돕고 있습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남 사랑의 서포터즈로 이른바 관계 인구를 늘리자는 고육책도 내놨는데요. 여기에서 나아가 푸짐한 경품을 내걸고 사랑의 서포터즈 일촌 맺기 캠페인도 시작됐습니다. 김범환 기자입니다. 도시에 살던 청년들이 둥지를 틀고 창업까지 한 동네입니다. 치유 농장과 치유 문화 만들기에 나선 청년들과 자치단체장의 간담회 자리에는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어렵게 결정한 귀농이어서 바라는 것도 많습니다. 이제 청년들이 여기에서 계속 살고 일도 하고 하지만 편의시설이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다음 뭐 다양한 취미 활동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 기반을 만들어 청년들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전남에 조성된 청년마을은 모두 15개. 이렇듯 귀농과 귀촌 인구가 늘고 있음에도 절대적 인구 감소는 막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전남 22개 시, 군 가운데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은 무려 18개나 됩니다. 20여 년 전에 비해 2배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래서 고향을 살리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게 고향사랑 기부제. 첫 해에 전국에서 가장 많은
143억 원을 모금한 전라남도는 전남 사랑의 서포터즈 모집도 나서 이미 45만 명을 확보했습니다. 올해는 더 나아가 최대 100만 원의 남도 장터 쿠폰과 주요 관광지 230여 곳의 입장료 할인 혜택 등을 내걸고 일촌 맺기 이벤트를 시작했습니다. 푸짐한 경품 행사도 드리고 전남에 오시면은 관광지 할인 행사 또 숙박 할인 행사까지 펼치면서 전남 사랑의 서포터스 여러분과 전라남도가 한 가족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가입하셔서 전남 사랑의 서포터스 100만 명을 꼭 달성했으면 합니다. 전남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고향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행복한 이음 시체 전남 사랑의 서포터즈 일촌 맺기 운동은 오는 6월 말까지 펼쳐집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이 12년 만에 홈 개막전에서 호투했지만 아쉽게 승리를 챙기지는 못했습니다. 한화는 9회 극적인 끝내기 승리를 거두고 5연승을 달렸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양시창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시즌 개막전에서 패전 투수가 돼 자존심을 구긴 류현진은 대전 홈 개막전에서 작심한 듯 혼신의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1회 안타 2개를 맞고 주자를 2명 내보냈지만 병살로 막았고 2회부터 5회까지는 KT 타선을 완벽하게 요리했습니다. 특히 4회 KT 중심 타자인 박병호와 강백호를 연속해 삼진으로 돌려세우는 장면은 경기의 백미였습니다. 구속 99km 느린 커브로 타격 리듬을 빼앗은 뒤 빠른 공으로 스트라이크를 잡고 다시 유인구로 헛스윙을 유도했습니다. 아쉬움을 남긴 건 2대0으로 앞서던 6회였습니다. 천성호와 로하스, 강백호와 황재균에게 연속 안타를 맞고 2실점했습니다. 이 때문에 아쉽게 승리 투수 요건은 갖추지 못했지만 6이닝 동안 삼진 9개를 잡으며 홈팬들이 만족할 만한 투구를 선물했습니다. 하나는 2대2로 팽팽하던 9회 말 임종찬의 끝내기 적시타로 연승 행진을 5로 늘렸습니다. 강민 선배님께서 그냥 보려고 하지 말고 자신 있게 너답게 돌려라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마지막 타석에 좀 자신 있게 돌려보자라고 했던 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구 원정에 나선 SSG는 타선이 홈런 4방을 터뜨리며 1선발 김광현에게 통산 160승을 선물했습니다. 2경기 연속 홈런을 터뜨린 최정은 이승엽 두산 감독이 보유한 KBO 최다 홈런 기록에 5개 차로 다가섰습니다. LG는 NC의 호투를 앞세워 키움에 3대0으로 승리했고 기아는 두산을 꺾고 개막 4연승을 달렸고 롯데는 NC를 제물로 4연패를 벗어나 개막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Raining down as cold as ice. Shadows of a man, a face through a window, crying in the night. The night goes into morning, just another day. Happy people pass my way. Looking in their eyes, I see a memory I never realized. How happy you made me, oh Mandy. Well, you came and you gave without taking, but I sent you away, oh Mandy. Well, you kissed me and stopped me from shaking, and I need you today, oh Mandy. I'm standing on the edge of time. I've walked away when love was mine. Caught up in a world of uphill climbing. The tears are in my mind, and nothing is rhyming. Oh Mandy, well you came and you gave without taking.
오늘도 미세먼지용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경기와 경북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전국적으로 대기질이 안 좋겠고 특히 경기 북부와 강원, 경북은 오후에 매우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오늘 오전까지 충청과 호남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고 남부는 오후까지 비가 살짝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따뜻한 옷차림도 필요합니다. 지금은 쌀쌀하지만 한낮엔 서울이 15도, 대구가 19도까지 올라서 따뜻하겠는데요. 일교차가 15도 안팎 극심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춘천이 영하 1.3도, 안동이 2.8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15도, 대전 16도, 대구가 19도로 예상됩니다. 황사는 내일까지 이어지겠고 다음 주에는 완연한 봄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